대통령과 왕은 하늘이 내는가? 자,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되었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을 뺀 대통령은 몇 명일까요?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5월까지 13명이더라고요. 13명. 77년 사이에 대통령이 몇 명? 13명. 그러니까 평균 임기는 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6년. 그런데 윤석열은 3년. 평균 임기도 못 채우고 5년으로 돼 있죠, 지금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누린 임기 6년 못 채우고 절반밖에 못 채우고 불명예 퇴진했죠. 최장은 여러분들 알듯이 누구예요? 박정희죠. 18년. 18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최단은 박정희 바로 이어서 통치한 최규화 8개월입니다. 자, 48년부터 지금까지 13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통치했는데 제 나이 지금 58년 67세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릴 때 겪어서 1대 이승만 12년 동안 통치했죠. 2대 윤보선 2년 동안 통치했죠. 모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승만과 윤보선은 몰라요. 그러나 겪어보긴 했죠. 제 생애에 겹치니까. 자, 그러면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1392년부터 무려 518년 동안이죠. 10년까지 518년 동안 임금 몇 명 나왔죠? 27명 나왔죠. 그럼 평균 임기는 몇 년입니까? 통치 기간은 19년입니다. 518년 동안 27명이 했으니까 한 사람당 평균 1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최장은 누구죠? 영조입니다. 영조. 21대든가. 영조가 몇 년? 무려 52년 동안 왕노를 됐습니다. 최단은 인종입니다. 인종. 인조가 있고 인종이 있죠. 중종의 아들 인종. 역시 8개월입니다. 아마 병사했기 때문일 겁니다. 영조는 조선시대 대개 평균 나이를 한 50세로 본다 하면은 한 사람 겪으면 되죠. 19년이니까 대개 평균 한 세 임금 겪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대통령은 제가 13명을 다 겪었다니까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장자들이 상속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자가 상속한 얘는 8명이던가요? 7명인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 대개 그리고 단명했습니다. 자, 인종도 중종의 큰아들인데 8개월. 경종, 숙종의 큰아들이었던가요? 2년? 그 다음에 영조였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의 큰아들 문종 역시 빨리 죽었잖아요. 이렇게 문종의 또 아들 단종도 그랬고 이렇게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또는 장자에게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그 임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죠. 이번에 뭐 윤석열 같으면 거의 자폭한 셈이죠. 물론 집요하게 덤비는 이 거야를 어떻게 상대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정치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무 감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 번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적이 없는데 한 번에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어찌 보면 쉽게 정치하려다가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홧김에 내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내란이다 아니다 지금 아직 평가는 안 나있지만 아무튼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실패에서 도중에
내려오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임기가 막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선시대의 사화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뭐랄까 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윤석열의 임기는 계속해서 여당과의 대립이었지만 윤석열이 뛰게 된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 보수를 어찌 보면 수사하면서 떴잖아요. 그런데 보수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뭐랄까 그 보수 괴멸을 했는데 다시 자기가 심판을 받으면서 보수 괴멸의 우두머리가 괴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평가가 맞아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임금으로서 엄청나게 오래 통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죠. 태종이 18년 동안 통치했는데 박정희가 18년 동안 통치했다니까요. 조선시대의 18년이라는 건 짧은 거고 현대는 참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런데 역시 불명예스럽게 나왔지만 성과예술이라고 볼 때 정치가 성과예술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정치를 잘한 사람 누군가? 대개 조선에서는 세종을 들고 그렇지만 더 어려운 역할은 태종입니다. 세종의 아버지.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18년 동안 통치한 역시 박정희를 드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마 저는 전두환 이후로 뭔가 그 업적을 남긴 사람 별로 떠오르지 않은 노무현 뭔가 그 추근을 했고 김대중 IMF 극복 그 뒤로 무슨 일을 했나요? 문재인이 나라비 많이 진 건 이란 거고 윤석열은 뭐 한 건 생각 역시 안 나고 박근혜 자 이렇게 성과의 예술인 정치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했지만 뭔가를 망쳐놓은 거는 생각이 많이 나요. 경제를 망칠 수는 있어도 정치가들이 정말 살리는 거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대개는 망치는 쪽에 기여를 하지 뭐 이를테면 뭐 시간당 그 최저임금 그 다음에 원자력 윤석열 망친 거 그 문재인 망친 거 잘 떠오르잖아요. 윤석열은 뭔가 한다고는 했지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가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정주행도 그랬고 이병철도 그랬고 정변이라고 했는데 정변을 일으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5년에 한 번 바뀌는 데서 그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무슨 그 노조법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규제 또는 기업 그 뭐랄까요 세제 문제 또는 수출하는 문제 또는 환율 문제 또 대외 통상 문제 이런 것 저런 것에서 정치가 걸림돌이 되면 됐지 어찌 보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 같이 정주영처럼 비교적 박정희 이후에 그 IMF 빼놓고는 뭐 그렇게 막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정변이 몇 번 일어나는 거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때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 아마 거의 미칠 지경일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태양광 보세요. 한 3년간 힘들게 하더니 원전 보세요. 그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십 년 걸리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 도대체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하루아침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5년, 10년을 계획하고 채용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참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은 당이죠. 역사에 가장이 없지만 이번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쓰면 패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약체 후보를 선택해서 또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정말 단일화할 것 같은 김문수를 선택했는데 한덕수가 그쪽에 있으면서
경선 후보를 기다려가지고 어찌 보면 경선할 틈도 없는 그때 막판에 그렇게 내몰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막판에라도 경선에 뛰어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잖아요. 절충에 자르고 그다음 8강, 4강, 2강, 한 4강이라도 들어와가지고 했다든가.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중에 누가 유리했을까?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약체고 그나마 홍준표가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찌 보면 윤석열과 대결할 때도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는데 당심에서, 근데 그 당심이 홍준표가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당심을 못 얻었다. 즉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것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즉 지난번 윤석열과의 대결도 사기 경선이요, 이번 김문수가 나갔고,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친윤들이 김문수를 그래도 만만하게 봐가지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리라고 봐가지고 밀어준 거, 이것도 역시 사기 경선 아니냐, 상당한 일리가 있죠. 김문수하고 이게 홍준표를 견뎌보면은 확장성이라든가 토론 능력이라든가 공유학, 그 다음에 준비, 또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를 홍준표가 뭐랄까 압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가 나갔다면 이기지는 못했어도 이 차이는 아마 이길 가능성도 있었고 차이가 극히 좁아졌을 거예요. 김문수 말 그대로 뭐 꼴이라고도 얘기하고 할 정도로 극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토론 능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약도 어찌 보면 그동안 대통령 준비를 안 하다가 느닷없이 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주 미흡했잖아요. 홍준표처럼 팍팍 차고 나가는 측면이 없었잖아요. 탁탁 다가오게 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과 단일화는 뭐 거의 불가했죠. 왜? 김문수가 윤석열의 아바타 비슷한데 윤석열이 밀고 친윤이 밀어가지고 됐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하면은 정말 이를 가는 사이인데 단일화 해주겠어요? 불가했죠. 그러나 홍준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소통이 됐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준석과 단일화도 가능할 수 있었죠. 근데 김문수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식으로 해가지고 한덕수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되지 않죠. 거기도 나이는 젊지만은 이제 마음밖에 안 됐지만은 산전수전 겪은 셈이잖아요. 공중전까지 겪은 셈이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밀어붙여서 가능하겠어요, 이게. 홍준표는 물론 온건한 보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보수자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꽤 있죠. 그리고 젊은 층에서 사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꽤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인 이준석하고도 잘 통했잖아요. 토론도 역시 김문수보다는 그렇고 나이도 젊고 공약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좀 준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와 단일화를 팔아가지고 을지문덕이네 뭐 김덕수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문수가 적극적으로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해서 뭐랄까 친윤의 후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심도 얻은 다음에 딱 바꿨잖아요, 입장을. 그것 자체가 좀 당원들을 속인 거 아니냐, 사기 경선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를테면 일리를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근데 당심을 얻었지만 김문수는 역시 확장성이 떨어져가지고 좀 민심은 못 얻었잖아요. 물론 뭐 꽤 따라잡긴 했지만 그래도 290만 표면 이거 뭐 엄청나게 진 셈이죠, 사실은. 참패한 거죠, 참패. 이준석과 단일화는 뭐 가능성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준석의 투표하는 게 사표가 될까 싶어가지고 뒤에 조금 김문수한테 오기는 왔겠지만은 역시 역부족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참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주 먹구름이 꼈는데 대통령과 왕은 하늘이 내는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뭐 엄한
하늘만 탓할 게 아니죠. 사람 탓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자기가 덕불장군이어서 이렇게 그 인화에 뭐랄까 좀 실패한 그런 것도 반성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시기나 질투가 됐든 간에 그래도 홍준표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할 까닭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문수의 작전이 통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도와도 도와야 되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자리라는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참 국민의힘 뭐랄까 자폭한 윤석열도 안타깝고 이번에 그 경선할 때도 그렇고 한덕수와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은 이제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웰빙의 정당 비슷해가지고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과 왕 하늘이 내는가 사람이 내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내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하늘도 운도 사람도 잡아야 할 게 많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